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주에는 이 전국적인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하루 만에 거의 8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델타 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량 급증, 하나는 검사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를 하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 거는 사실 4단계를 유지할 때는 2,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9월 초에 우리가 방역을 완화한 게 고려가 안 된 거죠.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이동량이 늘었고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우리가 조금 더 간과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 확산세가 많이 늘었고 검사 건수가 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석 연휴 때는 검사를 많이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이제 어제 하고 이틀 전부터 검사를 시작을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문제는 지금 나온 확진자가 추석 연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 연휴 전에 이미 이동량 증가를 위해서 확진자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추석 연휴의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확진자가 상승할 수 있고 오늘만 해도 벌써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효과도 아마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수도권, 오늘 같은 경우 수도권이 2,50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가 77% 정도인데 그전에도 수도권이 7, 80% 보인 적도 있지만 이게 늘어나면서 그 퍼센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절대 숫자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도권은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직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교통, 다중이용시설이 다 모여 있고 예. 이것이 이제 방역 완화 시점에서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 접촉을 했고요. 더군다나 추석 연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서 다 모이고 흩어졌죠. 그 과정에서 더 감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도 수도권은 많았지만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수도권에 늘어난 이제 확진자분들 또 앞으로는 일상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도 밀집해 있고 사람들도 많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방역 당국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9월 초쯤에 추석 전후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9월 중순 그리고 하순쯤에 숫자는 한 2,300명 정도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수치에서 이제 한 900명 정도가 플러스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 그 예측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런 차이는 뭐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연휴 방역 완화를 하기 전에 정부가 이제 2,300명 정점을 찍고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석 방역이 완화되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안 한 거죠. 만약 그게 고려가 됐다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생각한다면 해외 사례 보듯이 2,000, 3,000, 4,000, 5,000까지도 늘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다가 방역이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구수로 따지면 사실은 15,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 정도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인데 관련해서 오늘 정은경 청장이 이제 긴급 브리핑 때 관련한 말이 있습니다. 긴급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연휴 기간 중에 이동량이 증가했고 또 사람 간의 접촉 확대로 잠재적인 무증상 또 경증 감염원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파로 향후 1, 2주간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또 10월 초에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최소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방역 당국의 브리핑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1, 2주 동안은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10월 초에는 개천절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연휴 기간에 이동량도 늘 수 있고 또 추석 연휴에 지금 반영 안 된 게 그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향후 1, 2주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1, 2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추석이 반영돼서 나올 거고 예. 추석 연휴 때 감염된 분들이 다시 N차 감염을 본인도 모르게 시킵니다. 지금 사실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거의 장점은 중증이나 입원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이지만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돌파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죠. 근데 그분들은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나 백신을 좀 초기에 맞았던 분들을 통해 또 감염이 되니까 도리어 사망자나 중증자가 늘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확진자가 늘면 사실 의료 체계에 이제 부하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예측인데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 뭐 3천 명 정도 이제 확진자로는 우리 의료 체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당국이 아마 1, 2주 정도는 3천 명씩 나와도 감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전담병원이 60% 정도 미만이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은 2천 명 정도 유지를 할 때도 8, 90% 이상이 지금 다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3천 명, 4천 명이 만일에 1주 정도만 나오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전담병원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재택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재택 치료는 아직 전국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를 할지, 어떤 치료를 할지 그리고 어떤 치료제나 그런 것도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해외처럼 집에서 대기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재택치료의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다행히 항체치료제가 우리가 50세부터 뭐 다른 기저질환, 간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재택치료 중간에 이상이 생기면 응급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생활치료센터 에서도 우리가 주사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진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놔주고 바로 재택으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한 70% 정도 중증 예방이 가능하고요. 50세 이상만 전담병원으로 입원하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일부분 우리가 좀 이런 의료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면 이 경증 환자 재택 치료 이제 전국 17개 시도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단계적도 일상 회복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경증 환자지만 또 갑자기 뭐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더 철저해야겠죠. 이런 부분 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재택치료는 이제 12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나 1인 가구 30세 미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50세,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없고 또 만일 배우자랑 같이 있게 되면 배우자는 접종을 완료한 경우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확대를 해야 되지만 이분들 중에도 분명히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대기 중에 의료진과의 접촉을 통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 한라인을 좀 잘 유지를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우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거리두기 관련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이제 지금 현행 거리두기가 끝나고 앞으로 추가 조치가 나올 텐데 방역 당국 말대로라면 1, 2주 정도는 이렇게 좀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 전에 얘기할 때 이제 단순히 확진자 숫자뿐이 아니라 뭐 중증화율이라던가 뭐 사망자율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거리두기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완료가 8월, 9월, 10월 때도 아마 저는 이 단계를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제 중증화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보셨지만 확진자 수가 늘게 되면 그 중에는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 포함이 되면서 중증자가 뭐 30명씩 늘고 중증자가 늘면 그분들은 또 대부분 사망으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우리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올려서 중증화율을 감소를 시켜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사례를 보면 50%, 60% 2차 접종 완료 시에 방역을 완화할 때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80% 이상 2차 접종률이 되더라도 방역 완화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다시 또 강화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잘 보고서 우리 시스템에 맞게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꼭 완화가 필요한 부분부터 서서히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신 뭐 접종 관련 오늘 정경 또 청장이 얘기를 했던 게 가장 큰 지금으로서 이제 코로나19 중증 사망을 막는 효과는 백신 접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또 뭐 늘어나는 지금 확진자, 신규 확진자들 보면 거의 뭐 상당수 60% 정도가 2040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접종 기회를 늦게 부여받다 보니까 지금 최종 접종 완료율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런 면에서 보듯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대에서 40대가 2차 접종이 아직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1차 접종도 8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우리의 모든 그 활동, 그죠? 직장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고 또 방역이 완화되면서 모임을 통한 개인 접촉도 최근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화 중에서 이제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분들은 사실은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좀 경미하니까 본인들이 이미 진단을 받기 시점에 접촉을 많이 통해서 감염을 확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한 500만 명 이상의 분들 중에서 본인이 연령이 젊더라도 만일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조금 비만하시다든지 이런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꼭 하시는 것이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부작용이 염려가 돼서 안 하시는 분들 중도 저는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중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분들을 접종군과 비접종군에 대한 이런 통계를 분석을 하셔서 이게 백신 접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신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좀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접종 기회가 있었는데 받지 않으신 분, 뭐 취소한 분들 이런 분들이 577만 명 정도고 지금 이제 예약을 받아서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금요일 0시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2.7%만 접종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면 뭐 백신 인센티브 같은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줌으로써 동참을 시키거나 아니면 과학적 불안감을 좀 떨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또 백신 인센티브를 주면 또 이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20에 40대 연령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종률이 낮게 되면 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종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네. 이 지금까지 안 맞으신 분들은 기회가 없어 안 맞으신 게 아니고 본인이 맞기를 거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죠. 말씀드린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가장들이 있죠. 집에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자녀분이나 그 부모님들을 그분들을 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부작용 사례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해외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사례가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게 전문가를 토의를 통한 그런 진단과 치료법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은경 청장 아까 얘기할 때도 전 국민 뭐 70% 이상 접종 완료되는 10월 말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한 2주 동안 정도는 모임도 좀 자제하고 뭐 재택근무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이면 이 70%로 좀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70% 10월 말 이거 뭐 지금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7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독감이나 이런 걸 볼 때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70%에서 위드 코로나 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80%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80%가 되더라도 20%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입원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방역을 우리가 완화를 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역을 완화를 하는지를 저는 다른 사례를 보고서 우리 국내에 맞게 조금 접합을 하게 되면 아마 독감처럼 유사하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은 저는 한 11월 초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초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사례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사 관련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심한 변이가 나올 리 없다.
그리고 코로나19 뭐 1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건 일단 어떤 근거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 모더나 CEO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그 중반기 정도가 되면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그 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감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부 면역을 갖게 되는데 다만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지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아프거나 입원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한 그 과학자분은 그 우리가 코로나 감기가 4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앓고 지나왔는데 그 코로나와 똑같이 이 코로나19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지 변종이거든요. 예. 그 변이에 의해서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나 직접 감염에 의해서 면역을 획득했기 때문에 같은 코로나 이제 5종까지로 해서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변이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진 분들의 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 몸을 통해서 이 변이가 발생하는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변이는 나타나지 않고 1년 내에 우리는 코로나19가 일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처럼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다소 낙관론이 나오면서도 몇 가지 근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야 되고 오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모두 올라야 되고 주기적으로 또 추가 접종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음의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